자, 우리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대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? 혹시 내가 과거에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하고 후회하고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.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두 번째 기회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. 오늘은 성인이 된 자녀의 인생 주기에 맞춰서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딱 멈춰서 고민하실 거예요. 이제 법적으로도 성인이니 내 역할은 다 끝난 건가? 싶기도 하고, 아니야,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? 싶기도 하죠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.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요. 이제 와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?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. 근데요,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솔직한 두려움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.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. 하지만요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.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가 보죠.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녀의 20대입니다. 이 시기는요, 그냥 나이만 먹는 시기가 아니에요.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기회의 시간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20대라는 이 1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. 이 시간이 바로 10대 시절에 혹시 있었을지 모를 실수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절대 너무 늦었어 하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느냐? 바로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. 21세 이전에는 앞에서 길을 막 이끌어주는 감독님 같았다면 이제 20대부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지켜봐주는 관찰자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해요.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 아주 전략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부모 역할이 아예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바로 30%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20대 자녀 인생의 70%는 이제 온전히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몫이지만 부모에게는 여전히 아주 중요한 30%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. 이 30%를 어떻게 쓰느냐가 모든 것의 핵심이죠. 자, 그럼 이 소중한 30%의 영향력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? 그 정답이 바로 조건부 지원입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20대 자녀에게 주는 도움은 절대 공짜여서는 안 된다는 것. 이건 성장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? 방법은 이렇습니다. 첫째, 평소에 자녀의 안 좋은 습관이 보여도 막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세요. 둘째,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. 자녀가 돈이든 뭐든 아쉬운 소리를 하러 부모를 찾아올 때까지요. 바로 그때가 기회예요. 셋째, 그래, 내가 이거 도와줄게. 대신에 너 그 습관 하나만 고쳐볼래? 하고 거래를 제안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부모는 약속한 지원을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20대라는 재조정 기간을 잘 보냈다고 칩시다.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? 바로 30대입니다. 이 시기는요, 부모한테 배우는 시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. 이제는 진짜 세상, 즉 사회로부터 직접 모든 걸 배워야 하는 독립적인 사회교육 기간입니다. 30대, 이때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은 놀라지 마세요. 바로 0%가 되어야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자녀를 위한 진짜 사랑이에요. 이 시기에 부모가 계속해서 뭔가를 도와주면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왜 30대에는 부모의 도움이 없어야 할까요?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바로 사회교육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. 직장에서 부딪히고 인간관계에서 깨지고 혼자 힘으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진짜 세상의 지혜를 온몸으로 흡수해야 하는 때라는 거죠. 이건 부모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. 바로 이 시기에 자기 힘으로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합니다.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. 이 사람은 믿을만해 하는 직업적인 신뢰도,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든든한 인간관계,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경제적, 정신적 자립심까지요. 이게 바로 40대라는 큰 파도를 맞이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만약에
만약에 이 황금 같은 30대라는 사회교육의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하고 바로 다음 10년에 그 성적표가 날아오게 됩니다. 인생이라는 여정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? 바로 40대입니다. 이 시기는 단순한 중년이 아니라 인생의 중간고사 같은 시기예요.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아주 거대하고 냉정한 시험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30대와 40대는요,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연결돼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30대에 실력은 안 쌓고 요행으로 돈만 벌었다. 그럼 40대에는 그 돈 어떤 식으로든 잃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내실 없이 인간관계만 넓혔다면 진짜 힘들 때 곁에 아무도 안 남아있게 되죠. 3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40대의 운명을 그대로 결정하는 겁니다. 이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. 40대에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. 자연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계산합니다. 우리가 30대라는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그 모든 것을 자연이 아주 정확하게 저울질해서 평가하는 시간, 그게 바로 40대라는 거죠. 그럼 이렇게 힘든 40대의 궁극적인 목표가 대체 뭘까요? 그건 바로 부동, 즉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어떤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어떤 힘든 시련이 닥쳐와도 굳건하게 자기 중심을 지키는 그런 강인한 내면을 완성하는 것. 이게 바로 40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여정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? 20대부터 40대까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한 사람이 껍데기만 어른이 아니라 진짜 속까지 꽉 찬 어른으로 커가는 그 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평생의 여정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. 20대는 과거를 바로잡고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, 30대는 진짜 내공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시간, 40대는 그 결과를 엄격하게 시험받는 시간, 그리고 이 모든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50대가 되면 비로소 내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.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, 그리고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10년이 과연 다가올 다음 10년을 위한 제대로 된 준비가 되고 있는 걸까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우리 인생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